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윤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2020년 한 해의 전망 그리고 시장의 이슈와 그에 따른 몇 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향유할까 합니다. 산 사람도 그리고 안 산 사람도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를 필두로 해서 몇 년간 급등해온 이런 시장 안에서 특히 작년 가을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 주체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매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하지만 유독 이런 민감해진 시장 탓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담담하게 맛동산이 보고 있는 이제 뷰를 말씀드려 나갈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반등 또는 이제 반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재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던 지난 상반기에서 여름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도 되고 하반기부터 무섭게 반등을 했었죠. 새해는 첫날부터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많이 포털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부분 또 12.16 대책 관련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의 전망은 단기 관점에서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12.16 대책 이후 시장 전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짚어드리자면 정부의 무려 18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였고요. 그간 좀 임팩트가 있었던 대책이 아시겠지만 2017년 파리 대책이 있었고요. 2018년 9.13 대책, 2019년에 12.16 대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파리 대책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규정을 하고 2018년 4월 1일까지 집을 다 팔던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1주택으로 다이어트할 시간을 8개월을 주겠다 였는데 결론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과 또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었죠. 그리고 9.13 대책에서는 이런 틈새를 좀 막고자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대폭 축소한 것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해서 이제 더 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이제 들어갔었고 역시나 좀 후속 조치가 좀 탄력을 내지 못하고 좀 더욱 집값에 좀 상승의 불을 지피게 됐었습니다. 이번 12.16 대책은 가만 보니까 다주택자만 문제가 아니었어. 1주택자들 중에 전세 안고 갭으로 샀다가 대출받아 갚고 다시 더 고가의 집으로 갈아타는 이런 실수요자도 이제 그만하고 15억 원에서는 멈춰. 이런 이제 메시지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억 원이라는 이제 기준선을 마련을 하고 이제 그것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용이 되냐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원을 두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이제 주담대 LTV가 40에서 20%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집값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른 주요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죠. 거기에 세부담 상한도 2주택자는 종전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는 강남 3구 마용성 지역의 다주택자는 1년 열심히 일해서 번 연봉이 2023년 정도부터는 그대로 아파트 유지하는데 세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월급 받아서 대출 상환 다 했더니 이제는 월급 받아서 아파트 유지하는데 다 쓰이는 한마디로 나라의 월세를 내고 사는 거죠. 주택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편 숨기를 터준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서 매각을 좀 유도함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또 배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경우에 최고 62%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그리고 장기보유공제까지 받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것도 급매로
그럼 이게 시장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계산인 거죠. 이 대상이 되는 물량은 한 12만 8천 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올해 시장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강한 규제를 겪게 된 1주택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심리, 반응 이런 게 되겠고요. 나머지 두 번째는 바로 다주택자의 이 12만 호 중에 매물 출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먼저 공급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급은 지속적인 어떤 시장의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주택 인허가 건수가 2017년 이후 최대로 감소를 했고 그 여파로 올해 수도권 준공 물량도 전년보다 약 한 5만 가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2020년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어떤 공급 감소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끊어지기는 좀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12.16 대책으로 이런 분위기를 억지로 일단 딱 숨통을 막아놨죠. 억누르곤 있지만 올해도 주택 인허가 신청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어진 공급 감소 효과는 다시 또 상승세로 나타날 것이 분명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또 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인허가 관련 이제 신규 공급을 떠나서 기존의 어떤 매물의 공급, 말씀드린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양도의 퇴로를 열어주긴 하지만 다주택자의 선택은 부담부 증여로 더 많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6월 말까지 이런 어떤 매물 출회를 좀 기대를 하고 주택 안정화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이제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묶여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많이 출회하게끔 하는 정부의 계산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죠. 부담부 증여로 더 많은 선택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8.2 대책부터 9.13 대책을 지나오면서 이미 장기 보유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통해서 사업자 등록 기간 동안 묶여 있을 매물도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와 준비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나올 것인가에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좀 다주택자들 셈법이 많이 복잡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안고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오히려 부담부 증여를 하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있고 전세가 7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 12.16 대책 발표 이전이나 이후는 3억 원을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 증여세는 3,8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물려주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장특공 적용 배제에 2주택 중과된 양도세 총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총 세부담이 2억 200만 원인데 올 6월 말까지는 30% 보유공제 해주고 세율도 일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가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총 그 가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1억 1,8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거의 1억 가까이 9천만 원 정도 세금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사업자를 해지를 하고 3천만 원 과태료를 내더라도 부담부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일 경우에는 1억 4천 정도의 세금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결국 저희가 보는 시장은 이미 다주택자라면 정부가 하라는 알려준 그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그 반대의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말을 듣는 편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수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의 현황이 이런 상태에서 수요 억제로만 가격을 잡는 것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지속적인 감소가 시장의 상승 탄력을 그 탄성을 더 올려놓고 있고
여기에 또 무려 이제 1,000조가 넘는 유동성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집값이 오르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면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같은 양의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든 측면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내성도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뭐 큰 글로벌 대내외 환경과 맞닥뜨린 어떤 위기 상황이 크게 오지 않는 가정에서는 올해 2020년도 하락할 가능성은 서울에 한해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시에 대출을 동반하는 비중도 한 38% 정도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규제가 대출을 통한 이제 자금 유입은 틀어 막아 놓은 만큼 당분간 이제 9억이나 15억 또는 15억을 초과하는 이제 가격대로 나뉘어서 거래는 좀 감소할 것이고 강보합세를 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장 전망과 그 두 가지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정부가 후속 대책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또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발표되기 전과 후에 상황이 이제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을 좀 맥락을 잘 짚고서 소중한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좋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